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격분한 트위터 내용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부활절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의 미립국 방관을 지적하며 더 이상의 다카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한 가운데 더 이상의 다카 협상은 없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경수비대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화당은 더 강력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핵폭탄급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다카를 둘러싼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멕시코는 미립국 중단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이민법을 비웃고 있다며 그들 모두가 다카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현금줄인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중단하는 한편 장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분노에 찬 트윗을 올렸다고 전하며 그러나 이민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트윗에 대해 민주당의 키스 앨리슨 연방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협상을 한 적이 없으며 인종차별적 발언만 일삼으며 다카 폐지 명령을 내렸을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고위 인사들로부터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진정한 지도자는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국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순진무구한 청소년들로부터 희망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시장 탄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예비선거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 또 한 명의 한인이 후보 등록을 하면서 한인들의 표 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 팰리세이드 파크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박차수 씨인데요. 갑작스런 출마 선언에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민주당 예비 경선에 한인 후보들이 추가로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이번 경선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팰팍 시장 후보의 출마 의사를 밝힌 전 팰팍 상공회의소 박차수 회장과 시의원 후보로 나선 민석준 씨는 오늘 오후 팰팍 타운홀을 방문해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인 밀집지대로서 정체적으로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 시장을 조정을 해서 한인이 시장을 해서 앞으로 한인 타운을 베러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도 또 이제 시민으로서 이제 또 젊은 혈기로 이 시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과 또 이제 또 바꾸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한번 바꾸고자. 이로써 이번 민주당 예비 경선 시장 후보에는 제임스 로툰도 현 시장과 크리스 정 시의원, 박차수 전 회장이 3파전을 벌이게 됐고 시의원에만 이종철 부시장과 폴김 교육위원, 우윤구 교육위원, 원유봉 후보, 민석준 후보까지 5명의 한인 후보가 나서게 되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팰팍 민주당 위원회의 공식 지지를 받게 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였던 크리스 정 의원에게는 적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박차수 전 회장이 갑작스럽게 후보자 신청을 하면서 한인 유권자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비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5월 15일까지이며 당적 변경은 4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당적을 선택하지 않았던 유권자는 예비선거 당일 당적을 선택하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양호 회장 임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평통이 서한을 통해 사무처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장 임명 경위에 어떠한 하자도 없음을 밝히고 임원들에게 양 회장을 중심으로 화합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한국평통사무처의 전난경 위원활동지원국장은 뉴욕협의회로 서한을 보내 양호 회장 임명은 내용상 절차상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수석 부의장을 비롯한 미주 부의장, 사무처장 등 지휘부가 각 후보의 리더십과 개혁성, 화합과 포옹 능력 등을 종합 검토했으며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뉴욕 민주평통에 참신하고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올 지도자가 누군가인가를 집중 검토했다고 전하며 임원들에게 양호 회장을 중심으로 화합 단결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평통 사무처는 현재 자문위원으로서 불성실한 직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위원들의 명단을 뉴욕 협의회 측에 요청했고 사무처는 이를 검토해 4월 20일 최종 해촉위원의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한인 성인의 음주율이 다른 아시안들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흡연율도 한인이 가장 높았습니다. 아시안 건강실태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인 성인 중 57%가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 보건국이 30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이 필리핀으로 음주율 44%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중국인이 36.5%의 음주율을 보였습니다. 한 자리에서 최소 5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폭음 비율도 한인이 가장 높았는데 5명 중 1명꼴인 22.4%의 한인이 폭음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매일 최소 2잔의 알코올 음료를 마신다는 답도 8.4%로 가장 높았습니다. 흡연율도 한인이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한인은 17.7%로 중국 15.0%, 남아시아인 11.4%, 필리핀인 8.7%에 비해 높았습니다. 한인 남성 흡연자는 22%, 여성 흡연자는 16%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무보험자의 비율은 17.1%로 중국 10.7%, 필리핀 8.4%, 인도 8.1%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한인은 87.4%에 달해 중국인이나 남아시아인에 비해 높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아시아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뉴욕시 아시안 인구는 전체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인은 8%로 나타났고 중국인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인도계 20%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오늘부터 H-1B 신청서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비자 심사 예고로 한인 신청자들의 우려가 큽니다. 2019 회계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서 사전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사전 접수에서는 비자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심사 탈락자가 예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서류 제출 요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한인 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도 취업 비자 신청서 쇄도로 오는 6일 사전 접수는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급행 서비스가 중단돼 비자 심사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전 접수에는 약 20만 개의 신청서가 몰릴 것으로 보여 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추첨은 석사 이상자 신청자가 우선권을 갖게 되며 1차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 이상 신청서와 학사 이상 신청서를 합해 2차 추첨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1단계 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저임금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을 받기 쉽고 거부될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민당국으로부터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H-1B 사전 신청자는 전년에 비해 40% 늘었고 2015년과 비교하면 무려 65%나 급증했습니다. 한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H-1B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올해 비자 승인율은 지난해보다 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아예 미국 내 취업 비자 신청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결정하는 한인 학생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내년부터 맨하탄 96가 남단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에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뉴욕시 10만여 택시가 영향을 받게 됐는데 택시 노조는 이미 재정 악화인 택시업계에 큰 재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합의된 1,683억 달러 규모의 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맨하탄 96가 남단으로 운행하는 우버와 리프트, 콜택시 등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2 75센트의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목적지를 공유하는 우버 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각 손님당 할증료가 75센트씩 부과되며 옐로우캡 승객에게는 $2 50센트의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로 뉴욕시에서 운행 중인 옐로우캡 13,567대 등 10만 3천 대의 택시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조치로 확보되는 추가 예산 4억 1,500만 달러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지원해 낙후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예산안에는 뉴욕 시형 아파트 지원기금 2억 5천 달러를 포함해 12학년 이하 교육 지원금이 전년에 비해 10억 달러 늘어난 267억 달러로 결정됐으며 고등교육 예산 역시 15억 달러 늘어난 76억 달러로 확정됐습니다. 뉴욕주 중산층 600만 가구의 세금 감면을 위한 지원금 42억 달러가 포함돼 연간 평균 250달러였던 중산층의 세금 감면 혜택이 700달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뉴욕 주립대 학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1억 1,800달러, 고속도로 재정비 예산에 4억 7,780만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시 아파트의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물을 비워놓는 건물주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뉴욕시 건물주들이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장기간 건물을 비워놓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건물주들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맨하탄 소재 상업 건물 중 4.2%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12년보다 2배 증가한 것입니다. 맨하탄 다운타운의 경우 휴스턴 스트리트과 카날 스트리트 사이 브로드웨이 소재 상점 10곳 중 2곳이 비어 있으며 6에서 8레비뉴 사이 브리커 스트리트의 경우 공실률이 18.4%였습니다. 맨하탄 어퍼 웨스트는 62에서 109 스트리트 사이 브로드웨이 공실률이 35%, 54가에서 96 스트리트 사이 암스테르담 에비뉴가 27%, 63에서 96 스트리트 사이 컬럼버스 에비뉴가 2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경제개발위원회는 많은 건물주가 높은 임대료를 받을 때까지 건물을 장기간 비워놓고 있다며 낮은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임대 주는 것보다 빈 건물로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일원이 오늘 또다시 눈으로 덮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5인치 내외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최대 6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4월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것은 1982년 4월 6일 9인치가 내린 이후 36년 만이며 적설량으로는 뉴욕시 4월 기록상 7번째입니다.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를 전후에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전 7시쯤부터 거세져 오전 10시에는 5.5인치까지 쌓였고 정오를 전후에 멈췄습니다. 오전 한때 급격히 눈이 쌓이면서 대중교통이 지연되는 등 출근길에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번 겨울 뉴욕 일원에 내린 눈은 총 40.9인치로 예년의 평균 적설량 25인치보다 15인치나 많은 양이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모레 그리고 금요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당분간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억 2,100만 달러의 메가밀리언은 뉴저지주 모리스 카운티의 한 주유소에서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0일 메가밀리언 추첨 결과 5개 당첨번호 11, 28, 31, 46, 59와 메가볼 1번 등 숫자 6개를 모두 맞힌 복권이 뉴저지 모리스 카운티에서 팔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당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복권 당첨금은 미국 내에서 역대 10번째로 큰 액수이며 메가밀리언 역사상으로 4번째 규모의 잭팟입니다. 지난 1월 이후 메가밀리언 복권 숫자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없었습니다. 당첨자는 앞으로 29년 동안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타거나 현금으로 3억 1,700만 달러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곳곳에 숨어있는 금융 자산을 까마득하게 잊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캘리포니아주가 휴면 예금을 간단하게 조회하고 되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따르면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휴면 예금은 8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금융 자산의 존재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잊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주민들이 이름과 거주지만 입력하면 손쉽게 자신의 휴면 예금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We will have an advocate take a look, and depending on the type of property, if it's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we can generally kind of see whether there are property reports that haven't been loaded on yet onto the database. But generally, we're pretty good about putting them onto the database, and then but we have property advocates who can be helpful.
주민들이 휴면 예금을 되찾기 위해선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재산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엔 자녀나 친인척 등 상속자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국은 이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선 주민들의 철저한 재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Really having our affairs in order so that we know what accounts we have, what kinds of financial instruments we have invested in, what all our investments are. So all of that, obviously, we ask people to treat very, very carefully because there's a lot of personal confidential information in them. So you want to guard that, very, very, very closely. 한편 주 정부가 주민들의 휴면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연방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 CMS가 신규 메디케어 카드 발송을 시작한 가운데 메디케어 가입자들도 병원 방문 시 새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이웃케어 클리닉은 한인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병원이나 약국 등을 방문할 경우 새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본인의 의료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추후 불편이나 혼선 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소가 이사를 했다든지 해서 메디케어 카드를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소셜시큐리티 또는 소셜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사회보장국 메디케어를 내주었던 같은 장소에 거기에 가셔서 주소를 꼭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특히 최근 새 메디케어 발급과 관련한 전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새 카드를 받았다면 분실 시 발생할 수 있는 신분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의 카드는 파기하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CM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하와이, 애리조나주 등에 거주하는 메디케어 가입자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새 카드를 받게 되며 이 외의 주에는 내년 4월까지 발송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된 조선 왕조의 마지막 공주인 덕원 공주의 인장이 6.25 전쟁 당시 분실된 문화재일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부에 환수를 요청했습니다. 덕원 공주의 인장은 18일 뉴욕에서 열리는 경매에 출품됐고 경매가는 $20,000에서 $30,000로 책정됐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반출 경위를 파악한 뒤 경매 중지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군인 참전자도 참전 사실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뉴욕 총영사관이 밝혔습니다. 등록 희망자는 본인의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보훈청에 참전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훈처는 국외 참전 유공자의 경우 매년 신상 신고서를 제출해야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2017년 하반기 신상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sak스 피프트 애비뉴와 로덴 테일러를 이용한 고객 500만 명의 카드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으며 이 중 일부 정보는 온라인 블랙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번 해킹 배후에는 핀7 또는 조커 스태쉬로 알려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해커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장학재단 동북부 지부가 뉴욕, 뉴저지 등 동부 8개 주에 재학하는 고교, 대학, 대학원생 등 70여 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7년 가을 학기 기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 등 8개 주의 한인 학생으로 누적 학점 3.0 이상이며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한인 학생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영상 8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영상 7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바람이 불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